안녕하세요. 드디어 그 기나긴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뭐 예전 같으면 뭐 기성행렬이 뭐 오늘부터 엄청 빡세게 가겠지만요. 지금은 또 이제 연휴가 길고 하니까 또 해외로 또 나가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시간이 돼서 한번 이 부활 말기 이 선교사들이 제가 요즘 선교사들의 열전에 많이 빠져 있는데요. 정말 선교사들의 그냥 우리가 그냥 공부하던 거 어느 정도 교회사를 하는 거하고 또 자세히 또 이것저것 들여다보면 하니까 또 재미가 있어요. 정말 나이가 들어도 공부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가 언더우드에 대해서 한번 해봤어요. 제가 장로교 신학했는데 언더우드 하면 장로교, 미국 북장로교회 그죠? 그 선교사로서 우리나라 1885년도에 들어온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를 보니까 언더우드가 대한민국에 와서 선교사들이 이 조선시대에 조선 말기잖아요. 1885년에 들어왔는데 1800은 엄청난 사건들이 많았죠. 1882년 군인들이 일어난 이모군란, 또 뭐 1884년 갑신정변 뭐 이런 사건들이 엄청 정말 이 조선 말기는요, 정말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었죠. 또 그때 서구 나라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한번 개화의 문을 열어보려고 엄청 이제 하기 때문에 서구 열강들이 다투어 이 야만인 나라, 이름도 없는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에 이 나라가 발견되고 나니까 이 나라에 이제 한번 같이 이제 개화를 해보려고 같이 문을 열어보려고 서로 하다가 뭐 이제 서로 트러블도 생기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고종임금이 1863년도에 왕으로 즉위했죠. 이 고종이라는 임금이 우리나라에 고종 다음에 순종이죠. 고종의 아들 순종이 마지막 임금인데 고종 임금 때부터 고종이 아니라 조선 말기에는 엄청 나라가 왕권이 약화가 돼가지고 이게 나라가 엄청 쇠퇴기였죠. 안동김 시들 세도 아니면은 풍양조 시들이죠. 풍양조 시들 조대비 가문 왕비 가문의 풍양족 시들이 막 서로 이 정권 다툼하고 이게 그러니까 왕권이 엄청 약화되던 그 조선 말기 그때 서구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발견하고 이 나라에 이제 한번 문물을 터보려고 서구 열강들이 서로 다퉈가지고 이 눈독을 들이던 때가 1800년대거든요. 그때 이제 1866년이 그 제너럴 셔머너 사건, 미국 상선이 들어오다가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나라에 1882년이죠. 한미 수교, 미국하고 수교가 이루어진 때가 1882년이거든요. 그랬는데 그때까지도 조선이 그때가 고종이 집권한 1863년부터 10년간은요. 또 누가 집권했냐면 흥선대원군,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이 이 정치에 야심이 엄청 있는 인물이었어요. 원래는 이 흥선대원군이 조금 이제 이시 조선으로는 비운의 인물일 수 있는데 왜냐면은 철종이 아니죠. 헌종이 죽고나니까 24대 왕 헌종이 죽고났는데 후사가 없었어요. 아마 안동기시들이 시를 말렸을 거예요. 보면은 드라마 보면 임시 못하게 하는 이런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헌종이라는 임금이 24대 왕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안동기시들이 너무 태도를 부려가지고 시를 말릴 때쯤인데 그때 이제 왕을 그 다음에 헌종 다음으로 왕으로 누가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올랐냐면 흥선대원군이었거든요. 이 왕족 중에서 그 왕을 허수아비 왕을 세울 사람들 안동김씨 찾고 있었는데 누가 발탁됐냐면 흥선대원군과 철종 강화도령 철종 둘이
발탁이 됐는데 그 중에서 누가 왕이 됐겠습니까? 원래 정상적이라면은 흥선대원군은요 그 추사 김정희한테 김정희가 그 스승이거든요. 그리고 양반 가문이니까 공부를 하고 그 화가로도 추사 김정희가 좀 극찬한 인물이 흥선대원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화가까지 이제 그림도 그리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안동김씨들이 흥선대원군을 왕으로 세우면은 정상적인 왕을 할 것 같으니까 똑똑하거든요. 흥선대원군 똑똑하고 참 그 사진에 보면 참 인물도 강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철종임금이 강화도령 무식한 철종임금 나무꾼이 왕으로 세워지니까 그때 흥선대원군이 이제 거기서 야,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내가 죽음 당할 수 있다는 위기를 느껴가지고 그냥 전략을 세웠어요. 이제 내가 미치광이가 되는 거다 해가지고 흥선대원군 그때부터 어떤 일이 했냐면 이제 그냥 그 안동김씨 그 상가집 개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 남산 올라가가지고 연기나는 집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얻어먹고, 또 이제 특별히 안동김씨들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막 상가집 개 노릇을 이 궁도령이 되었죠. 궁도령 이하응이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 미친 척을 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이 안동김씨들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미친 척을 하니까 이제 안동김씨들이 정선대원군이 이제 정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흥선대원군을 경계를 하지 않았죠. 그 흥선대원군 전략이 이제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면 집에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흥선대원군이 이미 전략을 짰어요. 우리 아들들 중에서 왕을 하나 뽑자, 왕을 하나 세우자 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그 미치광이 노릇하다가 집에 들어오면요 아들 그 큰아들과 재면이죠. 재면이와 명복이 두 아들을 뭐 얼굴을 두드리면서 멀쩡한 각을 계속 살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 흥선대원군 비장한 각오를 하면서 밖에서는 미친 척하는, 왜냐면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1863년 그 누구죠? 철종이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죽을 때 그 소식을 다 궁녀들한테 이렇게 내통을 해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요 조대비를 만나게 되죠. 풍양조씨 그 조대비를 만나가지고 이제 전략을 짜는 거예요. 전략을 짜가지고 근데 흥선대원군이 왜 왕으로 또 될 수 없었냐면요 사도세자,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의 직계 후손이었거든요. 근데 친자는 아니었지만 또 그렇게 양자로 됐어도 직계 후손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흥선대원군이 어떤 말을 짰냐면 그 신정왕 조대비한테 자기 아들 명복이를 큰아들 말고 둘째 아들을 조대비의 아들로 양자로 딱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철종이 후사 없이 죽으니까 당연히 조대비의 아들이면 왕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흥선대원군이 이 머리가 비상했어요. 분명히 본인이 왕으로 갈 수 있는 순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김씨들의 이 세력 때문에 뚫려가지고 왕도 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아들을 왕으로 딱 고종이잖아요. 그죠? 고종이. 그 이후로 이 흥선대원군이 왜 큰아들을 무시하고 둘째 아들을 왕으로 되었냐면은 이제 자기가 이 조대비는 수렴청정을 할 수 있고 12살이니까 또 자기가 그 정권의 야심이 있었던 거죠. 이 정권의 야심은요 정말로 이 흥선대원군 10년 동안 이 고종의 12살 고종의 뒤에서 완전 정치를 다 흥선대원군 10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흥선대원군이 참 한번 이 왕으로 또 했다면 참으로 정치를 뭐 잘할 수도 있어 부분이 있었는데, 또 이제 세국 정책을 했죠. 그때가 구한 말이라 너무 열강들이 서로 들어오고 막 서로 우리 대한민국이 뭐 힘도 없는 나라, 야만인 나라 막 조선시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런 나라에 왕이 한번 됐었으면 또 더 좀 이 정치를 잘 했을 수도 있겠다 부분인데, 또 그때는 서구 문물이 열릴 때라 참 이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때 그런 뭐 혼란에 빠지고 나라가 너무 어려운 이때 누가 들어왔냐면은 한미 통상조약이 1882년 맺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한미 수교 조약이 맺어지기가 고정이 어려우니까 미국에다가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이제 먼저 우체국을 먼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다 미국에 이제 사절단을 파견했는데, 그때 이후로 이거를 이제 그 미국에서 선교사들과 만남이 있으면서 이 선교사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야,
조선에 들어가고 싶은데 조선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하자면 이제 그 제너럴 샤머노 사건도 있었고 토마스 선교사도 죽었고 막 이런 나라에 이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한미 통상조약이 1882년 열리니까요.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감리교 선교사들이 막 이제 여기서 이제 시동을 거는 거예요. 야, 조선에 빨리 들어가. 서로 기부하기 시작하면서 이 조선에 누구를 파송했냐면 벤젤러 선교사가 이제 발탁된 거죠.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또 동시로 들어왔어요. 1885년 4월 6일 같이 들어왔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분들은 다 이제 일본에도 들러서 또 이수정이라는 사람도 만나서 한글도 배우고 다 준비작업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에 드디어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죠. 근데 그 전에 바로 누가 또 들어왔었냐면은 알렌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 의사이면서 선교사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려면은 선교사도 돼야지만 의사를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 그때 알렌이 의사이면서 선교사로서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그때 1884년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신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이 민비의 조카 민영익이 막 엄청나게 다쳤죠. 막 심하게 막 탕투도 잘리고 아마 죽을 법에서 살아났어요. 정말 그 갑신정변 그 우체국 낙선식이 있던 날 저녁에 이 말하자면 이제 개화파들과 이 이제 말하자면 서로 싸움이었는데 그때 누가 다쳤냐면 민비의 조카 민영익이 다쳤어요. 민영익이 심하게 다쳤는데 그때요 그날 밤에 어떤 흑암이 영적으로 뭐 흑암의 세력이 조선을 완전 싸고 달아가지고 막 이제 민영익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선교사가 누구냐면 알렌 선교사, 의료 선교사를 말하자면 급하게 불러가지고 치료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렌 선교사는 치료를 하는데 이제 이 상황에 그때 스크랜튼 선교사, 뭐 언더우드 선교사들이 다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이제 움찔한 거예요. 야, 그 갑신정변에 그날 밤 흐르는 그 영적인 흑암, 이 흐르는 정말 막 그날을 막 엄청난 그 이후로 막 그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막 전국이 막 혼란한 거예요. 혼란하고 무섭고 두려움이 이 선교사들 마음에 오니까 그때 다들 어디로 갔냐면 재물포로 가서 이거 좀 우리 후퇴해야 되겠다. 무서웠던 거예요. 그분들이 선교사에 무서우니까 후퇴를 할 때 이 알렌 선교사가 뭐냐면 자신도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다 그냥 일단 재물포로 가서 일단 일본을 가든가 다른 데 피해 있다가 다시 지금은 시간표가 아니라고. 왜냐면 두려움의 그 기운이 이 조선의 갑신정변에서 이 살기들이 돌 때쯤 다 이제 다 재물포로 피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 알렌 선교사가 가만히 결단한 거예요. 나는 갈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여기서 남겠다 해가지고 알렌 선교사가 남아가지고 이 민비의 조카 민영익을 다 죽어가면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치료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치료를 하면서 누구한테 인정을 받았냐면 고종임금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알렌 선교사 인정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이제 고종임금이 이제 알렌한테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각 임금님 병원을 하나 태워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때요 고종이 이제 자기 조카가 민비의 조카가 생명을 바쳐서 이 알렌이 생명을 살리니까 이제 고종님이 문이 활짝 열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해운병원이 제중원이고 강해원이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말하자면 병원의 기초가 바로 제중원 병원이 바로 강해원. 그게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 합쳐갖고 그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선교사 알렌 선교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목숨 걸고 민영이 그를 하나를 살려주니까 이 고종임금이 말하자면 병원을 세워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대한민국이 아니고 조선이라는 나라가요 완전히 정말 야만인 같은 나라였죠. 그때 여성들이 권위가 있었습니까? 조선시대는 사대부 남존 여비의 사상이 강한 시대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고려시대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했는데 이 조선시대가 이 세종대왕 때 이 결혼제도를 말하자면 이제 바꿈으로 이 나라가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요 완전히 여성들이 시집가는 걸로 장가가는 거에 시집가는 거 바뀌면서 이 나라의 조선시대 그 여성들이 완전히 남존여비 남자는 존경받고 여자는 완전 너비와 같이 이게 막 여성들이 너무 천대받고 공부도 못하고 막 그냥 이 노예처럼 사용되던 시대였죠. 그때 정말 그런 야만인 나라에 이 선교사들 들어가지고 이 이제 알렌 선교사가 기초석을 쌓아주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 또 이제 그 아펜젤러가 같이 입구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제 이 흑암이 점점 물러가기 시작했죠. 그들이 세운 교회가 언더우드는 정동교회를 세우고 또 아펜젤러가 정동교회죠. 언더우드는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또 고아원을 세우고 또 언더우드는 경신학교 고아원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경신학교가 됐잖아요. 나중에 고아원 세우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 나라가 또 그랬으니까 언더우드가 한 일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편찬하기 시작했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성경 번역이 있냐면 우리나라 한문을 주로 양반들이 사용했지 한글을 세종대왕이 창제해서도 사용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그 언더우드가 보니까 언문이라는 글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발견해가지고 사실은 다시 이걸 정리 작업을 한 사람들이 언더우드와 아펜젤 이 선교사들이요 이 나라에 엄청난 공헌을 한 겁니다. 망해가는 조선 말기에 들어가가지고 한마디로 개혁 정책을 한 거죠. 개혁을 한 거예요. 왜냐면 특히 교회에서는 전도를 하는데 양반보다는 이 버려진 사람들, 천민들, 노예들, 버려진 여성들 이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여기서 양반과 이 천민이 이제 교회로 인해서 이 수준이 말하자면 이제 개혁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들한테 복음이 들어가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또 성경을 간행하고 이 언더우드가 장로교 선교사도 우리 장로교처럼 엄청난 일을 했죠. 또 평양신학교 세우는데 기초석이 되어주고 또 피어선 성경학원 지금 현재 평택대학교 전신이 피어선 성경학원이죠. 그런 걸 세우면서 이 언더우드가 엄청난 찬송가를 간행하고 안 한 일이 없어요. 찬송가 간행하고 성경 번역을 하고 또 뭐까지? 한국어 문법까지요. 언더우드가 편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더우드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한국어 문법까지 문법까지 만들어 편찬해준 사람이 언더우드예요. 정말 이런 엄청난 일을 했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역사에 원래 가려져 있죠. 이 교회사나 이 신학교에서는 좀 말하자면 신학교에서는 이제 이런 게 조금 이제 밝혀지지만요. 대한민국은 완전 기독교 신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다. 이렇게 정말로 왜냐면 안 한 일이 없어요. 교육사업, 병원사업 다 이분들 아니면 대한민국에 제가 생각하면 야 선교사들이 안 들었던 우리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 해보죠. 야 우리 같은 사람 완전히 저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처럼 그냥 뭐 신분도 없이 그냥 이 아무 힘도 없는 자리에 있었겠네. 이 나라가 정말 얼마나 야만인 나라였겠죠. 그런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서 헌신은요 목숨 바쳐서 목숨 걸고 이 캐나다 선교사는 죽은 사람 호주 선교사가 죽었고 캐나다 선 죽으니까 그때 캐나다 장로교회와 호주 장로교회에서는요 그 선교사가 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으니까 나중에 거기서 전체적으로 선교를 하러 오고 이래가지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결국은요, 이 땅의 모든 건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서 굴러간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흑암과 혼돈 속에서 이 정말로 이 구원만은 엄청난 이 정치적으로 힘도 없는 나라, 고종은 그냥 허수아비 임금이고 힘도 없이 하다가 그때 선교사들 들어가지고 또 이 대한민국에 이 잘못되어진 풍속들 남존여비 사상이 퇴치되고 또 천민들이 말하자면 복음을 듣고 살아나고 이래가지고 이 나라가 정상적인 궤도로 가고 있었던 게 이 선교사들의 헌신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정말 그분이 오셔서 이 나라에 엄청난 기초석이 되어준 것이죠. 대한민국의 이 선교사들의 열전을 볼 때마다 대한민국은 선교사들이 아니었으면 세워질 수가 없다. 이승만이 누굽니까? 선교사들에 의해서 미국까지 또 말하자면 미국으로 언더우드 선교사 추천해가지고 그 미국 가서 유학기를 나서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가지고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 나라가 정말 선교사들의 희생과 선교사들의 정말 그 기초가 없었다면요, 대한민국은 절대 세워질 수가 없었던 나라죠. 서재필이나 안창호나 이런 사람들 다요, 선교사 이 복음이 확실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혼란기에 막 이념 사상으로 혼란기에 들어왔는데, 야, 우리 선교사들이 세워진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저 좌파들에서 몰락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정말로 엄청난 개혁이 이 나라의 개혁이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이 나라가 정말 베네수엘라로 갈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관점에서 제가 선교사들의 열정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결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지금 이 나라가 정말로 이 구한말에 선교사님들어서 목숨을 걸고 세워진 이 나라가 정말 정상적인 나라로 이념전쟁을 떠나서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을 통해서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고 정말 교회들이 정신을 차려서 끝까지 한다면 또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정말 휴일 잘 보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